근데 아까 보니까 김계한 전 사령관 말고도 정종범 그 당시 이제 해병대 부사령관. 네, 있죠. 이 정전 부사령관이 여전히 뭐 현직에 있는 건가요 지금? 예, 현직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김계한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 그러니까 당일 이종석 전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한 당일에 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돼 뭐 이런 메모를 직접 받아 적은 인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물인데 아직 현직에 있다는 게 좀 글쎄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현직에 있죠. 권력이 얼마 전에 쫓겨났는데 현직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 권력이 바뀌고 나서 이런 수도 있네. 분들까지 다 바뀌기까지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아니 거예요? 저희가 123일 동안 광장에서 난리 쳤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사령관이 안 된 거예요 그나마. 그나마 막아서 네. 이 정도다. 그러니까 주일석 장군하고 정정범 장군 둘 중에 하나가 해병대 사령관 돼야 되는데 네. 저희가 제대로 안 싸웠으면 이 사람이 사령관 되어 있었을 거고요. 더 나가서요. 최상병 사망 사건 벌어졌을 때 세게 거리에서 안 싸웠으면 네. 임성근이 사령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란 속성이 그런 것입니다. 이 그 10가지 메모를 불러주고 갔지 않습니까? 네. 이종섭 네. 출국을 할 때 이 네. 중에서 6번째 임성근의 휴가 처리를 한 후에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휴가 정리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임성근 사단장이 자기가 구명 로비를 왜 했냐면 보직해임 직전의 단계인 분리 파견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1사단장에 계속 있으면 이 사람이 가해자인데 가해 부대에다가 자꾸 자기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시도들 부하들한테 시도하거든요. 정훈공보실 간부들을 막 처벌하려고 하고 이랬기 때문에 네. 분리해서 피해자 가해자 분리하듯이 사령부로 이제 분리 파견 명령이 났는데 이날 이삿짐을 막 싸고 있었대요. 관사에서 출근 안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원상복귀 시켜놔야 되니까 장관이 사단장 휴가 처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네. 없거든요. 왜냐하면 소급 적용하라는 네. 거죠. 왜냐하면 8시에 출근 안 하고 이삿짐을 싸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상 출근한 걸로 안 하면 이 사람 군무 이탈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짐 싸고 가면 되는데 이것을 무마했잖아요. 예, 무마해서 이사를 못 가게 하고 거기 계속 있어라는 시킨 걸 외압을 누가 행사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깨알같이 챙겼고 이종섭은 공항을 가는데도 또 한 번 전화를 해요. 진짜. 휴가 챙겼냐?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 사단장이 몇 명인데 장관이 사단장 휴가 챙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단장이 저 이등병 야 네. 휴가 챙겼냐? 챙겼냐 하고 비슷한 거예요. 따뜻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뜰하게 챙길 이유가 네. 누구에게 있냐? 그러니까요. 그럼 도대체 윤석열을 격노하게 만든 자는 누구냐? 누굽니까? 누굽니까, 소장님? 저는 김건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수사를 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되게 비이성적인 경로를 해요. 이 사안은 안 보실 사안이기 때문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한테 물어보고 정리해도 되는데 네. 왜 이걸 안 보실 사람이나 측근인 비선실세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는 그냥 실세인 실세. 거의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 네. 국방부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 김용현한테 집도 같이 살잖아요 거기 네. 공간에 불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안보실 회의 들어와서 비서관들 회의 들어와서 막 경로를 하면서 이러면 누가 사단장에 명령하면서는 그러니까요.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누군가가 주입시켰다는 건 임성근의 로비가 핀셋 로비인 거예요. 아하. 저기요 제가 지금 이렇게 휴가 처리를 안 해주시면 제가 무단 이탈, 군무 이탈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거 챙겨주셔야 돼요라는 걸 누구에게 꼼꼼하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하나. 그러면 이걸 계속 주입시키고 예. 이걸 대통령이나 누구에게 계속 주입시켜서 예. 이종섭에게 주입시킨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핀셋 로비예요. 핀셋 그냥 로비다. 로비가 아니라 그냥 저 잘 이번에 봐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진급시켜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네. 내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요. 휴가 나와 휴가. 있으니까 휴가를 없던 걸로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범죄 행위예요. 왜냐하면 휴가를 냈는데 네. 휴가를 없었던 걸로 소급 적용하면 그 공문서 위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VIP 경로설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네. 그 경로원 VIP 네. 그 VIP가 김건희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VIP가 아닐 수도 있겠다. 김건희 이게 경로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부장검사 출신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네. 해요. 통상적으로 굉장히 이 비이성적 상황이 발생하면 그 뒤에는 거의 대부분이 김건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합리적으로 토론이 되려면 네. 자기 참모들하고 얘기를 하면 아니 뭐 형님 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뭐 대통령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좋아할 수 그러면 있죠. 야 그거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다가도 토론이 되는데 이게 뒤에 이제 실세가 계시면 무언가의 계시를 받고 그건 백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네. 예. 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이성적인 판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박정훈 수사단장 그만두는 날도 아침에 너 보직해임이야라고 했다가 좀 있다가 너 보직해임 아니래 그랬다가 세 번째 너 보직해임이야라고 얘기했는데 요 시기가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에게 전화 3번 하는 시기하고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듣고. 네, 이상한 외압이 형성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를 김건희 특검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명현 특검이 먼저 합니다. 네. 예, 두 분이서 상의를 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구명 로비 의혹을 먼저 우리 쪽이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수사 협의를 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 사건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내란 사건 중에 하나. 어떤 거요? 작년 3월 4일 안가해동에서 무엇을 논의했죠? 비상대권이라는 얘기가 처음 거기서 나옵니다. 계엄에 대한 거. 이게 뭐냐면 최상병 사망 사건으로 그 증거 인멸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이종섭을 도주대사로 네. 내보내는 과정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작년 3월 4일 날 이 최상병 사망 사건과 호주대사 사건이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안가 해동을 합니다. 이 안가 해동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문제에서 처음으로 계엄과 비상대권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를 이명영 특검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최상병 특검이. 이것도 연관이 되네요. 예. 이렇게. 왜냐하면 도주대사 사건을 수사를 하려면 예. 3월 4일 안가 해동에 해동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비상대권과 계엄 얘기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회동에 참석한 신원식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그러다 보면 내란에 대한 네. 전초 첫 발언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이제 밝혀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네. 노상원 수첩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은 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수거 대상으로 명시했는지를 네. 노상원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최상병 특검이 겹치네, 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건희 특검 영역과 네. 그리고 내란 특검 내란 일부를 양쪽을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이 최상병 특검이 사이즈로는 작지만 네. 영향력으로는 좀 슈퍼급이다. 슈퍼급이다. 아, 저는 나비 그렇게 생각- 효과처럼. 나비 아유 효과처럼. 맞습니다. 네. 예, 예.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도주대사 건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총선 참패하고 뭐 그 그렇죠. 정도로만 봤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정말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었을 수. 그래서 네. 이게 수사가요. 약간 이렇게 겹칠 수도 있어요. 수사가 양쪽의 것을 최상병 특검이 보게 돼서 기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공소유지를요. 3특검이 그 동일하게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 아까 박주민 의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에서 또 만나게 되는. 예, 그렇게 거의. 되면 이게 네. 재판 관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3특검이 한 재판부에 같이 나와서 공소 유지를 하는 역대 특검 역사상 보지 못할 특검 광경은 대통합이네요.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 걱정되는 게 일반 형사 사건이 지금 증거 채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하지 않아요. 지금 중앙지법이나 우리나라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에요. 내란 범죄는 전쟁 범죄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 재판을 해야 되고 집중 심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내란 특별 재판소, 내란 특별 재판부 이게 필요한 이유가요.
그냥 일반적 형사 범죄 절차대로 가면요. 증인 100명을 소환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네. 그러면은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1년 안에 못 끝나요. 그러면은 이 구속영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6개월 효력을 갖는데 6개월 뒤에 또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중해서 해야 되면 이 재판부로는 도저히 안 된다.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거의 매일 재판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렇게 네. 신속하게 해야 되지.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도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전범들 재판할 때. 네. 그래서 네. 이것도 내란 즉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을 수거해서 한 3만에서 5만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가 14명을 우선적으로 수거한다. 수거하고 바로 2차로 5천에서 5천 명 정도를 수거한다. 그리고 더 나가서 10,000명을 더 수거한다. 이 계획이 있어요. 노상원 수첩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집단 학살, 즉 내란이 일어나면요. 내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기엔 집단 학살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란법을 보면 전쟁 범죄자들하고 비슷하게 A급, C급, B급 전범으로 나뉘어 있듯이 내란죄도 3개로 나뉘어 있어요.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내란 부하 수행죄 이 3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서 A, B, C로 경중을 나누고 있고 A급은 사형, B급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 C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하 수행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우리가 판례가 없기 때문에 내란 특검 입장에서도 부하 수행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해서 판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들 겁니다. 제가 조금 첨언하자면 707 유리창 깨고 국회 본청에 들어간 분들은 네. 부하 수행죄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거는 봐줄 수가 없어요. 인정에 의해서 봐줄 네.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그거는 침탈 행위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부하 수행죄가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멀지만 이제 또 끝이 보인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나하나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김계한 전 사령관이 어떤 얘기 하는지도 저희가 주목을 하겠습니다.